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자체 유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이 자체 유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서 자체 유도 개수라고 하는 거하고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개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고 있냐면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실험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됐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었냐면 도선을 놓고 거기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을 도선 주변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손 속에 바뀌기 때문에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우리는 중요한 패러데이 실험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자석을 없애고 도선에 만약에 전류를 변화시켜서도 똑같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될까요? 제 질문 이해가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실험을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변화시켜도 도선에 과연 전류가 흐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실험을 했던 분들이 앞에는 패러데이였고 그리고 그 후자는 헨리였었어요. 헨리. 바로 그래서 우리는 패러데이와 헨리의 두 분의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전기 문명이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중심되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만들어냈던 주인공 두 분 패러데이와 헨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강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부터 우리의 분권이 여기 자체 유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쪽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사고 실험 모델을 만들면 쉬워요. 자, 그러면 먼저 도선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 전류를 가변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실험 장비는 어떻게 꾸밀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먼저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전지를 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라고 하는 전지를 하나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변저항을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가변저항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도선을 꼬아놔요. 꼬아놓은 이거를 우리가 코일이라고도 하고 이게 회로 속에 있을 때는 이거를 인덕터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여기를 유도기라고 하는 거예요. 코일을 하나 꼬아놔요. 도선을 이렇게 꼬아놓은 걸 하나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우리는 간단한 회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로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중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목적인 자체 유도 개수하고 자체 유도 기전력을 여기에서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고 실험했던 모델을 여기다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사고 실험이라고 이렇게 쓰고 아까 세 가지 용품이 있었어요. 부품들이 있었어요. 먼저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냐면 기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EMF라고 하는 기전력이 있어야 돼요. EMF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를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전력이라고 이렇게 하고 물론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는 도선이에요. 그리고 이 도선은 지금 저항이 없다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는 가변저항을 놓을 거예요. 가변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기는 저항값이 바뀌는 저항인 거예요. 가변저항을 이렇게 놓고 가변저항을 그릴 때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또 하나 마지막 준비물이 뭐가 있었어요? 이 도선을 꼬아놓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코일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유도기 또는 인덕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꼬아놓은 걸 이렇게 하나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기전력이라고 이렇게 썼고 이쪽은 가변저항이에요. 가변저항을 이렇게 놓고 저항값이 바뀌는 저항 그걸 가변저항이라고 놓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인덕터라고 하는 거예요. 인덕터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기호르는 어떻게 쓰냐면 기호르는 이 인덕터를 L로 이렇게 써요. 여기 기호르는 L로 써요. 그리고 이 L이 좀 이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자체 유도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체 유도 개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개수를 우리가 자체 유도 용량이라고도 해요. 여기가 유도 용량이라고도 해요. 인덕턴스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용어가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우리말로는 개수라고도 하고 용량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참고로 알아놓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을 구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다 가변저항을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변저항을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변저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가 흘러가려고 하는데
저항은 전류를 흐름을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가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전류를 I로 쓸게요. 이 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전류값을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도 바뀌게 될 테고, 그러면 이 인덕터가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를 변화시키게 되면은, 전류를 이렇게 가변 저항을 통해서 시간당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면은 인덕터에 자기장이 변하게 되고, 이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이나 유도 전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우리는 바로 그걸 이용을 해서 여기에는 자체 유도 계수도 정의를 하고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다음과 같은 이렇게 실험 구조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를 전류를 가변시키고 여기에 자기장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어떤 걸 먼저 생각을 하면 쉽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했던 자석과 도선사의 관계, 무슨 법칙? 그렇죠.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먼저 생각을 하면 여기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쯤에다 쓸게요. 여기쯤에다가 우리가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다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먼저 여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패러데이 유도 법칙은 아까 실험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도선을 머릿속으로 하나를 생각을 해요. 얘가 도선이에요. 여기가 도선이에요. 원형 도선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자석을 하나를 놓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석은 이쪽을 N극, 이쪽을 S극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장비를 하나 이렇게 달 건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그리면 바늘이 이렇게 있어서 바늘이 움직일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검유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유계를 이렇게 달아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패러데이 유명한 실험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패러데이 법칙은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하기가 쉽냐면, 자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자석은 자기장선을 만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력선을 만들 거예요. 그걸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틀림없이 자기장선 또는 자기력선이 여기에 이렇게 분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이 자석을 앞뒤로 움직여 보는 거죠. 이렇게 자석을 이동시켜 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선의 면적을, 여기를 단면적을 A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린 게 자기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B로 이렇게 써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석이 앞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단면적에 원래는 들어가지 않았던 이쪽에 있는 이 자기장도 이 단면적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자석이 뒤로 멀리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단면적을 통과하고 있는 요 두 개, 여기 자기장선도 밖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석이 움직이게 되면은 어떤 게 바뀌어요? 그렇죠.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 다시 말해서 자기 선속 자체가 바뀐다라고 하는 게 이 실험의 핵심 포인트예요. 바로 그거를, 이 실험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이게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실험을 이해를 했으니까 여기다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직접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은 등호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자석이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뭐가 바뀌었나요? 자기장의 선속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에다가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시간이 변하는 동안, 이게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자석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의 선속이 변했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도선에 전류가 흐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회로도에서 보면은 기전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실제 건전지라고 하는 기전력이 있어요? 전지라고 하는 기전력이 없죠.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전력은 발생을 했는데, 얘가 기전력이에요. 기전력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 회로 속에 전지는 없어요. 에너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도됐다라고 해서 여기를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인듀스드 됐다고 해요.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흐르는 여기에 변하는 이 전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도 전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류가 발생은 하긴 했는데 쟤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유도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있죠. 어떤 사실이 있는 거냐면 이 자석이 다가올 때와 뒤로 멀어질 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여기 전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방향을 이렇게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전류의 방향이 자석이 다가올 때와 자석이 멀어질 때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이 식에다 써주면 돼요. 어떻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써주면 돼요. 여기는 방향을 뜻하는 거고 이 방향에 의미를 붙인 사람이 렌즈예요. 렌즈. 그래서 여기를 렌즈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렌즈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게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에요. 여기에 그 파이프관이 있어서 지금 부딪혔네요. 자, 그러면 이게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요게 파이라고 하는 값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할게요. 다시 말해서 파이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는 선속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예요. 다시 말해서 플럭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플럭스라고 하는 건 정의인데 지금은 여기에서 여기에 뜻하는 게 전기장이에요. 아니죠. 자기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자기선속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는 개념, 자기선속이라고 하고 자기라고 하는 걸 명명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B자를 이렇게 붙이면 돼요. B자를 이렇게 붙이면 자기선속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기선속하고 똑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면적을 통과하는 벡터인 거죠. 그러니까 면적과 여기 벡터가 지금은 자기장이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기장과 면적의 곱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또 하나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기선속을 배울 때도 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선속에 배웠던 방법을 똑같이 여기다 도입을 하면은 우리는 이 식을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를 면적을 잘게 잘라서 거기에 통과하는 자기장을 이렇게 다 곱한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또 한번 여기를 더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면적을 잘게 잘라서 면적 벡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장은 원래 벡터였으니까 벡터를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둘이 곱해서 스칼라 값이 나와야 되니까 어떤 곱으로 곱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를 도트 프로덕트, 다시 말해서 전곱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자기선속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자기선속이 바로 이 값을 가져요. 이렇게 자기선속의 정의를 여기까지 알아봤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를 좀 더 식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법칙이라고 하는 건 가장 단순해야 되니까 여기는 단일 도선대로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전류를 더 많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솔레노이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처럼 이렇게 단일 도선이 아니라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코일을 감아놓은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코일을 엄청나게 감아놓으면 그만큼 더 유도 기전력 자체, 그리고 생기는 유도 전류 자체가 더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험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솔레노이드로 바꾸면 돼요. 이 부분을 여기를 솔레노이드로 이렇게 바꾸고, 우리가 솔레노이드의 가문수를 뭐라고 써요? 그렇죠. N으로 쓰죠. 이게 솔레노이드의 턴수라고 하는 권선수를 뜻해요.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우리는 기전력이 있고 권선수가 N번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발생한 기전력보다 N배 더 커질 테니까 여기에 N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자기 선속이 변한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똑같이 여기에서 렌츠의 법칙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여기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일반화를 이렇게 시켜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부여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자석이 다가올 때를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자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전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의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 이렇게 펴서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1번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류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이게 도선이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쪽에 이렇게 자석을 그렸을 때 이쪽이 N극이고 S극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쪽이 N극이 다가오고 이쪽도 N극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방해를 받겠죠. 자석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는 렌즈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석이 이번에는 뒤쪽으로 빠졌어요. 이쪽을 자석이 다가올 때라고 보고, 만약에 두 번째 자석이 뒤쪽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빠지게 되면은 이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쪽을 1번이라고 놓고 이쪽을 2번이라고 이렇게 둔다면, 그리고 이게 도선이에요. 전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도선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손으로 전류 방향을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면 되는 거니까,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때를 자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석으로 그리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놓고 나면 N극이 이쪽에 있고 S극이 이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S극이고 여기는 N극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인력에 의해서 끌리겠죠. 끌려서 이 자석이 뒤쪽으로 빠져서 도망가는 거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 뜻.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여기에는 렌즈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페르데 유도 법칙을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바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기 도선에 드디어 전류를 변화시킬 거예요. 여기서 도선에 전류를 변화시켜서 우리는 저쪽에 있는 자체 유도 개수 또는 자체 유도 용량이라고 하는 거하고 유도 기전력을 유도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어느 정도에다 쓸까요? 여기를 한번 이 정도로에다가 쓰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또 하나 주제인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게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자체 유도 개수라고 하는 거를 여기를 셀프 인덕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셀프 스라고 쓸게요. 이 인덕턴스를 개수라고도 하고 용량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사고 실험을 또 하나를 해보죠. 사고 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바탕으로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도선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도선 하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전류가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쓸게요. 여기를 T를 시간을 이렇게 써줄게요.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전류가 바뀌는 도선 하나를 먼저 고려를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세지면은 틀림없이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자기장에 지금 그림을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른다고 봐서 자기장의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자기장에 선속하고 자기장의 숫자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전류가 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면적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의 선속이 더 세지겠죠? 더 많아지겠죠? 전류가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속이 감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금방 해낼 수가 있냐면, 자기장의 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단면적을 통과하는 여기 자기장의 숫자, 그걸 곱한 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하고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금방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등호로 놓으면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등호로 놓고 쓰게 되면은 이쪽에는 자기장의 선속과 전류 사이의 관계가 있을 테고, 여기를 등호로 놓으려면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개수를 L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 L이 여기가 바로 유도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유도 개수 또는 여기를 저쪽에서 설명을 했듯이 유도 용량이라고도 해요. 용량이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면은 내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쵸? 내가 나한테. 바로 그래서 셀프라고 하는 자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을 때는
셀프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를 자체 유도 개수라고도 하고 자체 유도 용량이라고 읽어도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도 실험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것처럼 이렇게 솔레노이드 형태, 다시 말해서 코일을 꼬아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 큰 효과를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실험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권선수를 n이라고 할게요. n만큼 감아서 여기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더 큰 효과를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단일도선일 때니까 여기를 이거 m이 아니라 n이에요. n. 권선수. n만큼 이렇게 턴수만큼 감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n번만큼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우리가 L자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줄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정의에 의해서 그로 우리는 무엇을 정의할 수가 있냐면 자체 유도 개수라고 하는 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권선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 선소,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전류 I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자체 유도 개수라고 하는 바로 셀프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구했으면 그 뒤에 무엇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정의를 구했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단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단위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한번 단위를 생각을 해볼게요. 단위를 생각을 해보면 선소옥이라고 하는 단위는 여기가 자기장에 있고 면적을 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러인 거죠. 테슬러를 이렇게 쓰고 여기는 면적이에요. 면적은 미터 제곱일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는 테슬러 미터 제곱이 될 거예요. 이거 제곱이에요. 제곱. 면적이니까 제곱이에요. 여기를 새로 써줄게요. 제곱이에요. 제곱.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자기 선속의 단위를 과학자 이름을 부여를 해서 뭐라고 쓰냐면 여기를 우리가 웨버라고도 해요. 이렇게 W자는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를 쓰고 소문자로 이렇게 B자를 써요. 웨버라고 하는 단위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웨버라고 하는 자기 선속의 단위보다 테슬라 미터 스퀘어라고 하는 이쪽을 이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콘선수는 차원이 없으니까 안 써도 되고 여기는 뭐예요? 테슬라 미터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테슬라 미터 제곱이 있고 그리고 여기 전류의 단위는 뭐예요? 암페어인 거죠. 그러니까 암페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기장이 아니라 셀프 인덕턴스의 단위를 자체 유도 개수의 단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또 다른 과학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또 다른 단위로도 써요. 그러면 누굴까요? 누구의 업적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쪽은 패러데이라고 하는 이분하고 또 하나 누구의 업적이라고 했어요? 헨리의 업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헨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를 대문자 H로 이렇게 쓰고 여기를 헨리라고 읽어요. 헨리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여기를 소문자로 다 이렇게 풀네임을 다 써도 이것도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체 유도 개수에 이렇게 단위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만큼에다 쓸까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제 저쪽에 있는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셀프 인듀스드 EMF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셀프 EMF는 기전력이에요. 기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수식에다 잠깐 번호를 붙일까요? 이쪽을 만약에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왔던 여기를 3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4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셀프 인듀스드 EMF라고 하는 거는 유도 기전력을 뜻하는 거니까 틀림없이 저 기전력은 여기에는 패러데이 법칙하고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패러데이 법칙에서 여기 n을 안쪽으로 넣게 되면은 n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n파이가 있죠? 그쵸? 그게 무슨 값이었어요? li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기에 있는 2번식을 이 3번식으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번식이라고 여기가 3번식이죠? 3번식을
패러데이 유도 법칙 2번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자체 유도 기전력을 새로 쓰게 되면은 n파이라고 하는 게 li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네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조식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있고, 그리고 L은 상수값이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변할 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유도 기전력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인덕터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에요. 그래서 구별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L자를 이렇게 붙여서 쓸게요. 첨자를 하나 붙일게요. 이렇게 인덕터에 흐르는 자체 유도 기전력이 전류의 변화율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너 의미가 뭐니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미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한번 가지고 그림을 새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이 부분만 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쪽에 있는 윗부분만 이렇게 따오면은 여기에 인덕터가 있고 이쪽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름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덕터가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이 기전력 증가를 막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빼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두 번째는 또 하나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인덕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가 벡터 크기로 할게요.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유도 기전력 방향이 바뀌어요. 유도 기전력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 방향이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얘가 감소하는 거를 막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게 여기에 있는 자체 유도 기전력,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너스의 방향이 무엇을 뜻하나 하는 거에 대한 여기에는 의미 부여예요. 여러분들은 이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자석하고 똑같아요. 자석이 다가오게 되면은 전류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여기 자석이 다가오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고, 자석이 뒤로 빠지게 되면은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자석이 뒤쪽으로 빠지는 거를 막는 방향으로 생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쪽에서 전류가 증가할 때, 그리고 전류가 감소할 때 증가하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 그리고 또 하나 감소하려면 감소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 기전력을 일반적으로 역기전력이라고 해요. 역기전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역기전력.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부여를 하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체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를 요 식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요 식에 의해서 자체 인덕턴스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여기다 쓸까요? 자체 인덕턴스라고 하는 자체는 조식에 보면은 L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리고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가 전류하고 그리고 또 하나 DT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를 새롭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했고, 정의가 나왔으면은 이거를 여기를 5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쪽을 6식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정의가 나왔으니까 단위를 부여를 하면 되겠죠?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다 쓰게 되면은 기전력은 볼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초가 있으니까 초는, 여기에 초가 있죠? 초가 있으니까 초는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초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암페어니까 암페어로 나눠준 값으로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또 다른 단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체 유도 기전력에 대한 두 가지 표현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의미를 이렇게 한번 부여를 해봐야 돼요. 이제 그쵸? 자체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의미를 여기서 부여를 했고, 이제 여기에 있는 자체 유도 개수 또는 자체 유도 용량이라고 하는 여기 인덕턴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의미를 부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 저항을 우리가 기호로 아울렀어요. 그러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에서 써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에서 썼냐면 회로도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류 흐름 방해라고 쓸게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저항에 대한 여기를 첫 번째 저항에 대한 개념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지금 회로도에는 저항이 있는 게 아니라 인덕터가 있어요. 인덕터라고 하는 거 여기가 인덕터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인덕턴스예요. 그러니까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L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쓸 건데 여기가 저항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개념이었다라고 한다면 인덕터가 만드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이 L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는 자기장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쟤는 틀림없이 여기서 자기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바로 어디 가서? 여기에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장을 유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유도 능력이라고 쓸게요. 그런데 이 자기장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여기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게 돼요. 그렇죠? 여기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덕턴스라고 해서 인덕터가 만드는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실제 이 능력은 뭐냐면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거예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정의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가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인덕터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어디에다 써야 되는 거냐면 요쯤에다가 그냥 쓸까요? 요쯤에다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솔레노이드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을 가졌냐면 여기 지금은 풀지 않고 그대로 값을 쓸게요. 뮤제로에 n의 i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권선 밀도라고 하는 거를 다시 쓰게 되면은 여기는 뮤제로에 여기는 권선수라고 하는 걸 길이로 나눈 값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i를 곱하면 되는 거로 이렇게 우리는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를 끊어줄게요. 그러면 구별이 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값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자기 선소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솔레노이드에 있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죠? 유도 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장을 조식에다가 1번식에다가 여기에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이 식을 이제 7번이라고 할까요? 7번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 7식을 어디에다 대입을 할 거냐면은 여기에는 4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4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새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 솔레노이드가 갖는 여기 유도 개수라고 하는 자체 유도 개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쓸 수가 있냐면 여기서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약분이 돼서 없어지죠. 그러면 이게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남고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n이 있는데 여기 n이 하나가 있으니까 n의 제곱으로 이렇게 남을 테고 그리고 길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면적이 있었기 때문에 면적을 곱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를 여기서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여기 탁자가 가릴지 몰라서 여기를 잠깐 이렇게 치울게요. 여기를 이렇게 치워놓고 나서 높이 때문에 가릴지 몰라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인덕턴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렇죠? 여기서 자체 유도 개수라고 하는 개념은 첫 번째 여기를 보면은 어떤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냐면 투자율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만약에 여기를 크게 하면은 다시 말해서 인덕턴스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투자율을 크게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이 안에다가 투자율이 큰 물질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에는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 값이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투자율이 크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매질이 있어요. 매질에다가 자기장을 걸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화되기 좋은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화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못을 생각을 해봐요. 못. 그리고 못에다가 여러분들이 코일을 감았어요. 그리고 코일에 전류를 걸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장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못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자석화되는 거죠. 자화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화되기가 좋은 물질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기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덕턴스를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식에서 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권선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n이라고 하는 요 값을 바꿔줘도 돼요. 다시 말해서 권선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가문수를 많게 만든 거예요. 그래도 인덕턴스가 커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면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면적 자체도 지금 이 식에서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도 여기에는 인덕턴스가 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를 보게 되면은 이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작게 만들어야 돼요. 길이는 작게. 그러니까 길이는 작고 가문수는 많고 길이는 작고 그리고 면적은 크고 그리고 가문수는 많게 만들면은 인덕턴스가 커진다는 바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 의미부여를 이렇게 해놓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은 따로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솔레노이드를 이용을 해서 도대체 인덕턴스라고 하는 여기는 유도 개수 또는 유도 용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를 또 하나를 이렇게 알아봤어요.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됐죠? 그리고 여기도 의미부여도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간단한 회로도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자체 유도 개수하고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의미부여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심화학습 하나를 하면 돼요. 여기다가 심화학습은 쓸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가 쓸게요.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해보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아까 여기에서 솔레노이드 때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계산을 해봤다라고 보고 나서 이 식을 직접 쓰고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를 반드시 한번 유도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레노이드에서 여기에서 자체 유도 개수 L이 얼마큼 나오나 또는 조기에 있는 값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나 하는 거를 반드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봐요. 값 대입, 값이라고 하는 자체는 상수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권선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권선수라고 하는 거를 여기를 뭐 500회 감았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식에서 보면은 여기 면적이 있으니까 여기 면적을 이것도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3.5cm다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길이가 있어요. 솔레노이드 길이가 있으니까 길이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30cm다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꼭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꼭 한번 여기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를 꼭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값을 대입을 해서 진짜로 이게 어떻게 나오나 하는 거를 꼭 한번 유도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투자율이 있네요. 투자율이라고 하는 값은 일반적으로 여기는 어떤 값을 갖냐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요 식에서 보게 되면은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위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상수니까 필요가 없고 여기는 미터고 여기가 미터 제곱이 있으니까 미터를 가지고 인덕턴스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위가 있어요. 아까 이 단위 말고 여기를 헨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터가 있으니까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로 나눠주게 되면은 헨리 퍼 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 또 다른 단위를 우리가 여기 단위예요. 단위 헨리 그리고 퍼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상수 계수값은 다음과 같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가져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매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어진 자기장이 있어요. 주어진 자기장 속에서 매질이 잡아들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율 할 때 투는 투과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심화학습 꼭 한번 풀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는 도전 속에서 도선을 놓고 자석을 움직여서 전류 그리고 또 하나 기전력을 유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선의 전류를 변화시킨 거죠. 전류를 변화시켜서 우리는 똑같이 유도 기전력과 그리고 그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냈고, 물론 여기 전류도 흘러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상수값인 유도 개수 또는 유도 용량이라고 하는 인덕턴스 값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도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의미를 부여를 해서 여기 하고 이쪽을 이렇게 통해서 그러니까 저항과 비교를 해보면 쉬워요. 실제적으로 보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장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니까 그 능력이 하는 거는 뭐냐면 전류의 변화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전류의 변화를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솔레노이드를 각 부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어떤 의미를 갖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여기를 심도 있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맞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